현장 조직이 이제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아주 난해하게 꼬였는데, 당과 노동조합도 만만치 않은 주제에 또 현장 조직까지 들어가는데, 원래는 현장 조직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당까지 들어오면서 주제가 대단히 확장됐기 때문에, 발제하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그 사회적 독재에 위해서 시간을 칼같이 할 거니까, 네. 시간 준수해 주시고, 그 내에서 형사수설하지 마시고, 누군지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자기 주장만,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자기 주장만 명료하게 해주시고, 왜냐면 지금 이제 다 나름대로 관심 많은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 발제문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차례대로 정해져 있는 시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배 동지께서 시작 제목을 붙여주셨는데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25분까지 하면 되죠? 5분이니까. 아니면 20분? 아, 그러면은 20분? 네, 벌써 30초. 예, 알겠습니다. 제 말 잘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예. 오늘의 주제는 제가 뭐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당과 노동조합인데 사실 저는 당에 대해서 주로 발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은 어쨌든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이해와 대중적 요구를 반영하는 조직이고, 그 노동조합은 크게 폭압적 상황에서 건설될 때 대단히 전투적이고 혁명적입니다. 그때 접근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혁명적 정세가 왔을 때, 그 시기 말고는 조합원의 일상적 고용, 임금, 처우, 이런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그 이상은 가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제하고 주로 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당은 크게 두 부분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우리 역사 속에 존재한 당건설 운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뭐 러시아 얘기, 유럽 얘기, 그리고 일반화된 이야기, 이런 부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우리가 건설하려고 했던 어떤 당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이제 우선 정치 이념으로서 우리는 굉장히 길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제를 붙였고, 그 첫 번째 이유는 정당의 핵심적 문제는 정치적인 이념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99년, 2000년에 만든 민주노동당은 넌센스고 코미디입니다.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이 당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게 나는 대단한 비극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빨리 성장했지만 그만큼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근데 다시 그 민주노총이 당을 어떻게 해보자고 하고 있어요. 참 참혹한 일입니다. 싸움이나 열심히 하지.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정치 이념에 대해서 사회주의에 대한 상이 일단은 소련 붕괴 이후에 잡히질 않고 있어요. 다양한 의견이 있죠. 그래서 일부 동지들은 볼셰비키의 1900년 초엽의 노선에 따라서 강령을 맞추어서 당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 당시는 옳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거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보면 지붕부터 그리고 밑에 기둥을 그리잖아요. 집을 그릴 때. 그만큼 무모한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하려고 했던 건 광주 민중항쟁 이후 볼셰비키 전위정당 건설운동의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당운동하는 동지들이나 당을 접근하는 동지들은 다 빼먹고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시기의 치열함과 자산, 즉 지어놓은 농사가 2000년 만들어진 민주노동당에 더해진 거고, 그들이 당을 만들고 나서 농사 지은 건 하나도 없어요. 까먹기 바빴고, 그런 면에서 사실상 민주노동당의 약진에는 이 볼셰비키 당운동 전위정당 건설운동의 성과가 이전된 것이지, 만들고 나서는 까먹기 바빴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시기의 운동을 지금은 시의성을 저는 상실했다고 과감히 얘기하지만은 이 운동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모든 조직 문제는 구체적 상황의 산물이다.
사후에 앙상한 이론적 형태를 취하지만 광주 민중항쟁 이후 남한의 학생운동이 볼세비키형 전위정당 건설을 꿈꾼 것은 79년 YH 여성노동자들의 파업투쟁, 신민당사 점거운동에서 시작되어 부마항쟁, 사북항쟁, 서울해봉, 광주 무장봉기로 이어진 피어린 투쟁의 성과와 한계 속에서 진행된 것이에요. 나중에 소련을 모방했다. 그건 개소리입니다. 어떤 새끼들이 그런 얘기하고 다니니까 아가리를 찍고 싶어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이 피어린 투쟁 속에서 합법정당 불가능하다. 그리고 사회주의밖에 없다. 이것이 어떤 대중적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이지 무슨 이론을 수입해요? 그 볼세비키 전위정당 건설을 비난하는 90년대 소련 붕괴 후에 나타난, 그래서 우리는 79년, 80년에 걸친 격동의 시기에 대해서 반드시 고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쭉 이제 총선부터 시작해서 그때 있었던 오일 쇼크, 그리고 79, 80년도에는 또 세계적으로 반미 항쟁과 또 자본주의로부터 이탈이 생긴 니카라구아, 이란 이런 데들이 어떤 떨어져 나간 그런 중요한 시기고 그 여파 속에서 11.6이 있었던 거고 그런 상황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부마와 광주가 터졌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얻은 교훈은 당연하게도 우리가 여기 보면은 부마 광주 항쟁의 교훈 4페이지 고립된 봉기는 패배한다. 그렇죠. 광주가 고립됐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합법정당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비합법 전위정당의 가장 고전적 모델, 물론 베트남이나 중국에도 있었지만 그들은 밀림이라든지 거대한 영토 속에서 상비군, 인민군이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속에서 해방구를 넓히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도시화된 우리한테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유일적 모습은 러시아 혁명의 볼세비키 조직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부마 광주 상황에서 볼 때 노동자 계급이 끝까지 투쟁하였다는 변혁 주체로서 노동자 계급이라는 뼈저린 자각이 70년대 낭만적 서구 민주주의 운동의 분위기와 혁명과 사회주의로 전환시켰다. 이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전위정당 운동을 골방에 숨어서 전위정당을 건설하려고 했던 건 절대 안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노동자 계급이 주체로 서지 않고서는 이 제한된 부르주아 민주주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볼세비키 당을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공장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조직하고 그러한 성과들이 노동자 대투쟁하고 맞물리면서 즉 유화항쟁 직후에 열린공간과 만들어지면서 저는 한국사 최대의 어떤 자랑스러운 몸짓이었다고 보는 게 7, 8, 9 노동자 대투쟁이에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도 이 볼세비키형 전위정당 건설운동이 굳건히 살아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전업의 건설까지 밀어붙인 그리고 91년 5월 투쟁까지 밀어붙인 심에는 이 전위정당 건설 노선의 어떤 영향력 그리고 선도적 투쟁, 헌신성 이런 것들이 깊이 있었다는 거 그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보고 하지만 이거는 91년 11월이 아니죠. 사실은 12월 소련 붕괴와 함께 결정적 타격을 받으며 하여튼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제하기에는 너무해서 근데 어쨌든 뭐 100명이 운동하다가 99명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뭐 원래 이 볼세비키형 전위정당 운동은 학습을 굉장히 중시하고 정세 분석을 되게 중시해요. 근데 현장 그리고 노조 조직을 해야 되고 현장 조직해야 되고 그러니까 몸이 10개라도 안 돼요. 그리고 그전에는 학생운동하다가 이렇게 노동운동하고 혁명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료나 선후배들이 재정적 지원을 진짜 잘해줬어요. 근데 91년 12월 이후에는 야 이제 그만하고 좀 올라와라. 좀 공장 나와라. 아직도 그 짓 하고 있냐. 그러면서 놀림과 경원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것이 받은 심리적 타격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단지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남한 자본주의가 3조 현상으로 급격히 커진 거
이런 것들과 YS 문민정부의 등장으로서 군부 내 하나의 해체와 국정원 국내정치 사찰 제한,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의 제한적이지만 사법적 처벌, 그리고 7, 8, 9 노동자 대투쟁과 이런 데서 고양된 민중의 정치의식으로 예전같이 무단적 통치, 전두환, 박정희대 같이 그럴 수 없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의성을 아무리 좋은 물건이면 뭐합니까? 시의성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도로에서는 사륜구동이 무법이지만 그게 늪에 가봐요. 그러면은 그냥 가라앉잖아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 자신을 포함해서 볼셰비키형 전위정당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현실에서 자각하고 노선 전환을 전향이 아니고 노선 전환을 하는 데는 반성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제가 운동하면서 가장 뼈저리게 반성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정당성을 상실해가는 과정에서 그 소위 양날개론, 산별노조와 진보정당 양날개론이고, 이거의 뿌리는 아주 제한된 서독, 프랑스, 스웨덴, 그 우리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중앙파들이 좋아하는 핀란드 좋아요, 노르웨이 좋아요, 이런 거. 그런 데서 직수입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볼셰비키들이 성공시킨 소련이 저런 상태였어? 거기에 대한 충격이, 아유, 삼인주의면 어때? 저게 훨씬 낫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왕관시킨 자본론을, 최근에는 왕관자들이 늘어나지만 번역 왕관이죠. 김수행 교수와 강신준 교수는 떳떳하게 마르크스가 꿈꾼 사회주의는 스웨덴이다, 이런 얘기를 번역 후기로 인터뷰를 하고 다니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쨌든 그러면은 왜 그들은 성공했는가? 제한적이지만 45년에서 75년 30년간인데, 이때 시기는 주로 산업 선진국에서 시작됐다는 거고, 소련 등 사회주의 세력의 자본주의 체제 위협이라는 좌파 정치운동이 매우 활성화된 조건이었고, 사회적 안전망이 비교적 잘 갖추어졌다는 거, 이런 데서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일정한 성공을 거뒀어요. 근데 그거는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어려운 거죠. 그럼 한국이 산별 진보정당 양날개론을 주장한 시기는 어떤 시기냐? 6페이지. 세계 자본주의가 포도주의 황금기를 마감하고 신자유주의 공세가 극에 달한 시점이라는 국제정세에 너무 어두웠고, 사회 정치적 투자 및 한국 노동운동의 뿌리 깊은 흐름으로부터 한참 벗어나 있었으며, 그리고 이제 전노협 정신의 왜곡과 후퇴 과정에서 시작된 노동해방 사상 이념의 부재와 타락, 아래로부터의 단결과 추쟁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산별 건설이 아니라 소위 민주정부와의 상호 절충에 의한 상호 관료적 건설 방식. 그때 현대자동차에서 금속노조 들어오라고 할 때 신문 10답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산별을 만들면 규모가 거대해야 되기 때문에 투쟁을 안 해도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 게 신문 10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금속노조, 지금 금속 산별노조는 산별이 아니에요. 자동차 완성의 이기주의적 노조지 그게 무슨 산별입니까? 의피만 산별이고 아니라고 보는 거죠. 당시 민주노총이 주축이 되어 건설한 민주노동당을 대중적 토대로 인식하고 무리하게 물어붙인 문제들은 심각성을 안고 있다. 그래서 거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는 심각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된다. 하지만 왜 잘못된 게 15%까지 갖고 국회의원을 10명까지 당선시켰냐? 아까 말씀드렸죠. 부마항쟁 이후에 쌓아놓은 곡식을 갖다 털어먹은 거라고. 하나도 생산 못하고 거의 지금 곡간을 완전히 거덜내고 곡간조차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항과 주체의 역량을 살펴야 되는데, 막히면 변하고 변하면 통할 것이며 통하면 꾸준히 힘있게 가자. 새로운 혁명 이론의 모적은 자본주의 전 지구적 팽창과 이로 인한 노동자 간 바닥을 향한 경주의 강요로 노동자들이 국가 간, 지역 간, 계층 간 분절화로 전통적으로 구축된 조직 사상적 기치, 성과물이 철저히 박살나고
질멸렬해진 작금의 운동 현실을 역발상으로 사유해야만 한다.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